안녕하십니까? 모터팩트입니다. 지난 2월 23일 현대 아이오닉5가 공개되었습니다. 2월 24일 기준 사전 계약용 아이오닉5의 가격은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트림이 5,200만원부터 시작하는데요. 만약 서울시 기준 구매보조금 1,200만원과 개별 소비세 300만원의 혜택을 반영한다면 실구매가가 3,70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6,999만원인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는 전기차 보조금을 50%만 받을 수 있고 거기에 300만원 개별 소비세를 반영하여도 실구매 가격이 6,099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델 Y에 비해 아이오닉5가 2,399만원이 더 저렴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은 경쟁성 있는 가격으로 공개된 현대 아이오닉5의 특징을 살펴보고 또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차의 길이가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로 테슬라 모델 Y의 전장 4,751mm, 전폭 1,921mm, 전고 1,624mm와 비교했을 때 아이오닉5의 크기가 작지만 축거는 3,000mm로 모델 Y의 축거인 2,890mm에 비해 110mm가 더 깁니다. 아이오닉5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전면부에는 상단 전체를 감싸며 팬더 부분과 일체화된 조개 껍질 형상의 후드 아래로 기하학적인 픽셀 전조등이 좌우로 길게 위치해 있고 5개의 수평으로 된 라인들이 양쪽 전면 범퍼 하단에 위치해 있으며 연비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소개한 지능형 공기유동 제어기가 범퍼 중앙 부분에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측면부를 살펴보면 1열 도어부터 플러시 도어 핸들 위를 가로지르는 직선 캐릭터 라인이 후미등까지 이어지고 이 캐릭터 라인 아래로 아반떼의 삼각형 라인과 유사한 대각선이 5개의 수평으로 된 라인들로 이루어진 로커 패널 라인 끝과 만나며 공기역학을 고려한 20인치 휠에 적용된 터빈 형태의 디자인이 팬더에도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에는 기존 사이드미러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장착되었는데요. 작년에 국내에 출시된 아우디 이트론에도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장착되었었는데 아이오닉5의 경우 실제 주행 시 이질감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시승을 못해봐서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 시승기를 찍을 기회가 오면 시승 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후면부를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면부와 대칭을 이룬다는 점인데요. 전조등과 통일감을 주는 픽셀 후미등이 아이오닉5 레터링 양쪽에 가늘고 길게 위치해 있으며 전조등 밑으로 길고 가는 V자형 패널이 후미등 아래에도 위치해 있고 사다리꼴 형태의 앞범퍼 하단과 대칭을 이루는 디퓨저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측면 로커 패널에 적용된 5개의 라인이 후면 범퍼의 뚫린 패널로 적용되었고요. 틈새로 후진등 불빛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5의 실내에는 먼저 다른 현대차에서 볼 수 없던 구조의 대시보드와 센터 패시아 공간을 볼 수 있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앞유리 아래에는 운전석 쪽 대시보드를 조수석과 분리해 놓은 듯한 프레임이 들어갔고요. 맨 위쪽으로 한 개의 유리 패널 안에 12인치 계기판과 12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스티어링 휠 뒤에는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가 적용되었고 센터 콘솔 하단에 위치한 유니버셜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콘솔 박스에는 15W로 충전할 수 있는 고속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으며 위아래로 나뉜 트레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콘솔 박스는 최대 140mm 후방으로 이동이 가능해서 2열 탑승자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열 운전석 및 조수석에는 다리 받침이 포함되어 있어서 거의 누운 것과 같은 무중력 자세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최대 135mm 전방 이동이 가능한 2열 전동 슬라이딩 시트를 사용해서 운전석과 조수석으로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벽 쪽에 주차 시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문을 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네요. 아이오닉5에는 72.6kW시 배터리가 장착된 롱레인지 트림과 58kW시 배터리가 탑재된 스탠다드 트림 총 2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의 경우 410에서 430km이며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18분 이내 배터리 용량의 80% 충전과 5분 충전으로 WLTP 기준 최대 10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350kW급의 초급속 충전기는 테슬라가 올해 설치할 예정으로 알려진 신형 V3 슈퍼차저의 250kW급보다 더욱 높은 성능을 갖고 있는 충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오닉5가 이러한 급속 충전이 가능한 것은 400V 전압을 차량 구동용 모터와 인버터를 활용해 800V로 승합할 수 있는 멀티급속 충전 시스템이 사용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재는 400V 충전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에 적합한 50kW급 급속 충전기가 일반적이고 800V급 이상 되는 고압 배터리를 고속 충전할 수 있는 350kW급 초고속 충전소의 경우 아직 서울 8곳을 포함해 전국에 12대밖에
앞서서 초고속 충전소 보급이 더욱 확대돼야 5분 충전으로 최대 100km 주행 가능거리 충전 여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테슬라 모델 Y에는 400V 전압규격 충전 시스템이 적용되었고 현재 전국 33곳에 120kW급 급속 충전이 가능한 V2 슈퍼차저가 있으며 올해 27곳에 250kW급 V3 슈퍼차저가 설치되면 5분 충전으로 12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륜에 기본 탑재되는 모터는 최대 출력 160kW, 최대 토크 350Nm이며 옵션으로 사륜구동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롱레인지 사륜구동 모델은 최대 출력 225kW, 최대 토크 605Nm이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제로백 시간은 5.2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에는 테슬라 모델 Y에도 들어가는 히트펌프가 적용되어 저온 주행 시 주행거리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와 포르쉐에는 없는 아이오닉5에만 적용되는 기능이 있는데요. 차량 외부로 일반 전원을 공급하는 V2L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일반 전원인 220V를 공급하여 야외 활동 혹은 캠핑 중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 전자레인지와 같은 가전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고 비상시 가정용 전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오닉5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로 차량 외부에서 원격으로 주차 및 출차를 할 수 있고요. 캠핑 트레일러를 차에 연결했을 때 아이오닉5가 자동으로 트레일러의 무게를 측정해서 주행 가는 거리를 조정하는 기능과 옵션으로 솔라루프를 선택하면 연간 최대 1500km의 주행 가는 거리를 추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댓글 반응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려있는데 그중 좀 성의 있는 댓글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단 범퍼와 사이드 스커트를 차지한 저 라인들이 없다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콘셉트카에는 없던 저런 라인들이 왜 생긴 거지? 솔직히 EQC보다 나아 보여. 해치백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크로스오버야. 적재 공간이 너무 작다는 것 외에는 매우 인상적이야.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큰 차체에 몇몇 사이버 트럭의 요소와 함께 멋진 아이디어도 보이고 골프를 연상케 해. 다만 현대자동차가 출시 전에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길 바래. 저 대각선은 차를 조립하다가 쇼핑카트에 찍힌 것 같은 느낌이야. 난 확실히 ID4가 아닌 아이오닉5를 선택할 거야. 폭스바겐의 옵션 리스트 첫 페이지를 읽어내려가다 보면 너가 바가지 썼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차체 측면이 조로마크처럼 보여. 굉장히 멋져. 실내가 버튼들과 스크린 컨트롤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것처럼 보인다. 외관 디자인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신선해. 휠베이스는 생각했던 것보다 꽤 길어서 사진보다 실제로 보면 더 커 보일 것 같아. 그런데 가격은 조금 높을 것으로 보여. 현대가 아이오닉5로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할 것 같거든. 실내가 멋져 보이지만 주행거리가 중요해. 바로 이 부분이 가격 대비 테슬라가 승리한 부분이지. 그래, 주행거리가 중요해. 외관은 아우디 A3를 떠올리게 해. 마치 Q8과의 멋진 조합처럼 깔끔한 라인이 정말 좋아. 대각선은 자동차 도어에 있기보다 TV 치수를 재는 데 쓰이는 게 좋아. 그 외에는 마음에 들어.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5로 인해 테슬라 다음 넘버2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 차가 훌륭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 자체가 GM과 폭스바겐에 비해 10년, 아니다, 아마 5년은 앞선 것 같아. 하하.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 내 최종 판단을 미룰 거야. 하지만 보면 볼수록 좋아지지가 않네. 전체적인 형태는 굉장히 단조로워. 거기다가 커다란 휠과 몇몇 트렌디한 각진 그래픽을 적용했어. 실내는 개방적이고 미래적으로 표현하려 했지만 상업적이야. 시내버스 혹은 민간 항공기 좌석 같아. BMW가 최신 디자인에 선두에 섰다고 거만하게 그들은 주장하겠지만 아이오닉5의 디자인이야말로 상을 받을 만한 디자인이야. 난 잘 모르겠어. 몇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디자인을 다시 해봤어. 너희들이 좋아하지 않겠지만 난 괜찮아. 한국인들이 휩쓸고 있어. 처음에는 제네시스더니 이번에는 아이오닉이네. 현대가 업계의 몇몇 최고 실력자들을 고용한 것 같아. 다른 두 모델도 기대된다. 난 콘셉트카를 양산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현대가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 같아. 내 의견에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아. 이건 약간 엉성해 보여. 마치 오락실 세상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 멋져. 전체적으로 멋진 차야. 하지만 실내는 그다지 좋지 않아. 이미 구식으로 보이고 스크린 주위의 화이트 베젤은 형편없이 보여. 쿠퍼티노가 한국과 같이 자율주행차를 제작하길 원했던 이유를 알겠네. 아이오닉5가 애플의 산업 디자인 느낌을 갖고 있어.
오늘은 아이오닉5의 디자인과 성능을 살펴보고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인 해외 반응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보다 꽤 앞섰는데요. 이는 현대와 기아의 기존 모델들에 비해 긍정적인 댓글이 훨씬 많고 댓글의 총 개수도 현저하게 많아 해외 네티즌들이 아이오닉5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아이오닉5를 올해 국내에서 26,500대 이상, 세계로는 7만 대 판매라는 목표를 세웠고 다음 달 울산 공장에서 본격 양산에 들어가며 하반기 중 미국 등으로 판매 지역을 넓혀나갈 것과 내년엔 10만 대를 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2월 25일에는 유럽에서 3,000대 한정으로 아이오닉5의 사전 계약을 받은 결과 준비된 물량의 3배가 넘는 1만여 명이 몰려 완판되었고 국내에서는 지난 25일 사전 계약 첫날 23,760대 예약을 기록하며 완성차 모델의 사전 계약 기록을 경신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 시승했을 때 주행감, 성능, 안전 및 편의 사양은 어떨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현대 아이오닉5의 디자인 및 성능과 관련된 의견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중립적인 자동차 뉴스를 전하는 모터팩트였습니다.